나는 푸틴이 약해졌다고 믿는다. 바그너의 반란은 독재구조, 권력구조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줬다. 자신의 굴욕을 감추고 싶어하는 절박한 푸틴은 폴란드 벨로루시 국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서방 언론들은 프리고진 반란이 푸틴 체제의 균열이자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폴란드에서는 초비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벨라루스로 떠나 수도 민스크 주변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전투 경험을 공유해준다면 벨라루스에도 값진 일이 될 것이라며 그들을 환영했는데 이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큰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폴라르 카친스키 부총리는 지난 수요일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입성은 리투아니아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마침내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며 그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폴란드 국경,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공격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한 기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폴란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폴란드를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위협하며 이는 전선이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 현재 도착했거나 도착하고 있는 무기들이 더욱 절실해졌는데 초스피드로 도착한 한국산 무기가 유사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카친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벨로루시와 국경 강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폴란드 군대, 국경수비대 또는 경찰부대가 그곳으로 이전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카친스키 부총리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더 높은 순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한 제한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이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프리고진이 들어간 벨라루스 국경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부대들이 이동하거나 한국산 무기가 일부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어지는 긴급한 전쟁 상황을 보면서 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29일 미국의 M1A1 에이브럼스 탱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미국의 최신 M1A2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탱크의 첫 번째 차량이 2025년 초에나 폴란드에 올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 1월 중고 M1A1 전차 116대를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16대 중에 14대가 29일 폴란드 슈체친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M1A1 에이브럼스 전차 14대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했습니다. 아이언 사단이라 불리는 18 기계화 사단은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면서 동쪽 방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에서부터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국경까지를 책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배치는 신형 M1A2 전차가 올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M1A1 전차도 전장에서 엄청난 명성을 자랑하는 전차이기에 배치만으로도 러시아에게 큰 위협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에이브럼스 한 대가 소련제 T-55 12대를 격파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투가 아닌 학살이었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은피 탄환이란 별칭을 가진 열화 우라늄 소재의 날개 안정 철갑탄으로 강력한 관통력을 뽐내며 이라크군이 자랑하던 T-72 전체 포탑을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K2 전차가 이 에이브럼스 전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레딧에 폴란드 16 기계화 사단이 K2 전차를 운영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서 마구 굴리는 모습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M1은 얼굴 마담, K2는 마당새 포지션이 대련하여 받자마자 빡세게 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압도적 화력을 인정받은 M1 에이브럼스의 존재감이 크지만 실전에서는 K2 전차가 기동성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폴란드에서는 이미 K2 전차가 M1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드2 전차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한 군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구상 최고의 탱크 K2 블랙팬서의 M1A2 에이브럼스 및 레오파드2를 능가하는 성능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as put an emphasis on the role tanks play in modern warfare.
South Korea's K-2 may be the most expensive tank in the world, but it is also perhaps one of the most lethal and capable on the battlefield. Some even say it is the best tank on Earth. Seoul-based engineers began developing a new operational K1 variant, and they simultaneously began work on a completely new and homegrown prototype. Hyundai Rotem, a Hyundai Motor Group subsidiary, developed the K2 Black Panther for the Republic of Korea Army. All of the K2's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were localized to South Korea in an effort to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allies and safeguard production in times of war. Armament-wise, the K2 sports a German Rheinmetall CN08 120mm per liter 55 smoothbore gun that is license produced in South Korea. Similar to France's Leclerc MBT, the Black Panther is fitted with an automatic loader, mounted in the turret bustle. This sophisticated system can instantaneously detect, select, and load the needed type and amount of ammunition. According to Military Today, the maximum rate of fire is 15 rounds per minute, although it is significantly lower in real combat conditions. 16 rounds are stored in the autoloader, and the remaining 24 rounds are stored inside the hull. The Black Panther's armor design is derived from the tank's K1 predecessor. As a modular system, engineers can quickly and effectively replace damaged sections, as well as incorporate updated technology as it becomes available. The K2 features explosive reactive armor to supplement its sophisticated armor plating. The Black Panther is capable of traveling at speeds up to 70 km per hour in good conditions and can maintain speeds of around 52 km per hour in off-road conditions. As detailed by Defense News, the K2 can climb 60-degree slopes and can surpass vertical obstacles up to 1.8 meters in height. New units produced in 2023 will be fitted with a hybrid power pack, consisting of the Rank transmission and an engine developed by Doosan Infracore, as the homegrown automatic transmission developed by S&T Dynamics has failed in durability tests,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Considering Pyongyang's increasingly hostile behavior, Seoul's formidable fleet of Black Panthers may need to be mobilized in the future. This was worth $820 million. 2 years later, the tanks would enter service. The requirement was then upped to 300 tanks total. The eventual requirement to be able to phase out previous models is over 600 K2 tanks. One of the main advantages of the build was the ability to export the machine, as it was completely South Korean owned. This has paid off, as Poland bought 980 K2 tanks in 2022, which were delivered in that same year. As it's a relatively new tank in the world of the military, it's thought that the K2 is one of the most advanced tanks in the world, if not the most advanced. It overtook the Japanese Type 90 MBT as the most expensive tank in the world at $8.5 million. The tank is extremely hardy. This is due to its modular composite armor and explosive reactive armor blocks. There have been claims that front armor can tolerate direct hits from 120mm tank rounds fired from L-55 guns. The K2 is also completed with an active protection system and countermeasures system. On top of this, the tank features a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protection system. South Korea's previous tanks were unable to do this. The K2 Black Panther represents the very cutting edge of tank technology. It was designed to be future-proof and take the emphasis away from the typical strengths you'd associate with a tank. It could be seen as one of the world's first smart tanks. Everything on this vehicle is designed to engage the enemy in an intelligent way while minimizing damage and impact to friendly troops. The K2 is a symbol of things to come on the battlefield, but as for the present, it's one of the most advanced and expensive tanks that military money can buy. 현재 폴란드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북부 지역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해군이나 육군과 공군의 대표적인 유럽 핵심 기지로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최전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곳에 배치된 16기기화 사단에 빠르게 도착한 K2 전차 28대와 K9 자주포 36문 등
한국산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K2가 배치되는 16기가사단 주둔 지역은 강과 호수, 산지 등이 많아서 K2 전차가 배치되었고 18기가사단 주둔 지역은 평지가 많아서 M1A1 에이브람스 전차가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전선의 위험도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칼리닝그라드 국경이 가장 중요한 전방이었기에 한국산 무기가 배치되었다며 K2 전차는 기동성도 뛰어나지만 에이브람스 전차보다도 운영 측면에서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슷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첩하고 빠르며 특히 구형 M1A1 전차에 없는 능동 방어 장치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전자장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이제 벨라루스 국경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현재 최강 전력으로 인정받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부대 일부를 이동시키거나 추후 도입되는 물량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라라소는 29일 무기 수출국으로 성공한 한국을 조명하면서 한국 최고의 군사 계약자 중 하나라고 칭호를 붙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희 CEO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첨단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반해 한국은 포병, 장갑차, 탱크 등 중급 무기에 주력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